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강의, 자료해석 강의를 맡은 썬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사관, 장교, 준사관, ROTC, 학사장교, 3사관 학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필기시험 과목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자료해석 과목을 맡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적중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썬티라고 합니다. 썬티라는 이름 꼭 기억해 두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이름을 썬티 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저한테 산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산티가 아니라 썬티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모든 열정과 성심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적중 자료해석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25분 정도 진행이 될 거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강의 영상으로 만나보는 거지만 제가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료해석이 무엇이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 아시죠? 자료해석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에 가까울 수 있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자료해석이라는 것은 총 4가지 패턴이 있는데 기본 이해, 그리고 분석, 그리고 적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응용수리, 그리고 수유추 문제,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군 간부 선발 도구의 핵심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간부 선발 도구의 핵심 과목 3가지 정도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언어 논리 과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료해석, 그리고 국사 과목이 있겠죠. 이 3가지는 어느 과목에서든지 모두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는 그런 과목 중에 아주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몇 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렇죠.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바로 사지선다형으로 몇 분간 출제가 됩니까? 25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제가 한 10시간 줄 테니까 10시간 동안 이 20문제 풀어봐라 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지 바로 내용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학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인데 이 내용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런 학생일수록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차분히 하나씩 이해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25분 동안에 20문항을 다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 맞는다. 솔직히 이건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다 맞을 수는 없고 우리가 목표로 정하는 것, 좀 이따 제가 목표를 말씀드릴 건데 그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비중을 총 4가지의 비중으로 나눠지는데 기본 이해 문제 몇 문항 정도요? 한두 문제에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분석 문제는 역시 10문항에서 12문항,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분석 문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문제, 응용수리 문제죠. 5문항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수나 문자를 유추하는 문제가 바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러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느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교, 부사관, 그리고 준사관 시험 3가지가 있죠. 부사관에서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특전사까지 5가지 시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험이 이 정도 출제 비중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6년 동안 우리 부사관, 장교, 준사관을 양성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문항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적중률의 높은 그런 비중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 한 가지입니다. 뭐다? 자료해석은 뭐가 아니다? 수학이 아닙니다. 수포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문제, 기본 이해 문제, 표나 그래프 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학이 아닌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러한 유형을 연습해가는 문제,
응용수리 문제가 약간 수학하고 비슷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학적인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만든 풀이하는 노하우, 자료해석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료해석적으로 풀이하는 방법, 그거를 적용 문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유추 문제 27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27가지의 방식만 기억한다면 수유추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해석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자료해석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머지 OT 시간에는 4가지 패턴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이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4가지 패턴 중에 바로 그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ST통신사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요금제가 있고 시간제와 정액제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를 보고 정액제가 시간제보다 유리한 사용시간은 몇 시간부터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 이 3가지 내용을 읽었을 때 전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이 내용입니다. 시간제보다 유리한 사용시간은 몇 시간이냐? 시간제보다 유리한 거. 뭐가요? 정액제겠죠.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핸드폰은 정액제인가요? 시간제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양을 여러분들이 이미 정해놓고 쓰는 정액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저는 KT를 사용하고 59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9,000원을 내면 정액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프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한 정액제를 저는 쓰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시간제보다 유리한 사용시간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3시간만 쓰면 시간제로는 6,000원만 내면 됩니다. 제가 5시간까지 쓴다 그러면 10,000원만 내면 돼요. 제가 10시간을 쓴다 그러면 16,000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정액제는 3시간을 쓰든 5시간 쓰든 10시간 쓰든 22,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시간까지는 시간제가 더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10시간까지는. 그러면 내가 11시간 쓸 때는요. 11시간 쓸 때 11시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시간과 3시간 2개 더하면 13시간까지 쓸 수 있죠. 자, 13시간까지는 6,000원과 16,000원 2개 더하면 얼마예요? 22,000원. 아, 내가 11시간짜리 시간제가 없기 때문에 10시간과 3시간 13시간짜리 끊으면 되겠구나. 13시간짜리는 얼마라고요? 16,000원과 6,000원이니까 얼마? 22,000원. 내가 정액제래도 22,000원, 시간제도 22,000원이니까 유리하진 않죠. 왜? 똑같으니까요. 이해가시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13시간도 아니에요. 그럼 13시간을 넘어가는 게 정답이죠? 정답은 몇 시간이에요? 14시간도 정답이고요. 15시간도 정답이고요. 16시간도 정답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우리가 봤을 때 13시간까지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정답이죠? 바로 여기 15시간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보기에 15시간이 아니라 14시간이 나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찍으시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내용이고 이해 못하시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의 기본 유형이. 알겠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바로 뭐냐면 분석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올해 10%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15%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10%에서 15% 올렸습니다. 저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5%포인트 증가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5%포인트 증가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건 맞을까 틀릴까요? 5% 증가했습니다. 5% 증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5%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인트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증감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증감률은 이와 같이 구하는 겁니다. 전년분의 현년 마이너스 전년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곱하기 100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년분의 현년 마이너스 전년 곱하기 100 했을 때 증가율이 나오는 건데 10에서 15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10이었는데 15 마이너스 10 곱하기 얼마? 100. 몇 퍼센트? 50%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50% 증가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에서 15가 됐다면 5%포인트 증가했다. 그리고 50% 증가했다라고 해야지만 맞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여기에서 18%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20% 증가한 거고요. 여기는 50% 증가한 거죠. 자, 10에서 15에서 18이 됐죠? 10에서 15에서 18이 됐으면 50% 증가했고요. 자, 그래서 10에서 15%가 됐고 15에서 18%가 됐으면 10에서 15%는 50% 증가한 거고요. 그렇죠? 15에서 18이 됐다면 20% 증가한 겁니다. 지금 증감률은 50에서 20으로 떨어졌어요. 증감률이 떨어졌는데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면 가운데 이게 바로 뭐냐면 0%입니다. 여기 0에서 시작을 하는데 0에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쪽에 있는 건 무조건 증가한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무조건 감소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1월 달에서 2월 달이 됐습니다.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습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져서 감소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감소한 게 뭐라? 0 밑에 있으니까 감소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3월까지는요?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도 증가일까요? 증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증가 아니에요. 증가 아니고 뭐다? 감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덜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덜 떨어진 거예요. 왜? 마이너스니까 이것도요. 또 보겠습니다. 3월에 4월이 됐어요. 4월은 분명히 그래프도 올라갔지만 0 위에 있기 때문에 4월은 증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5월은요.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떨어진 게 아니라 값은 증가했지만 증감률이 떨어진 거예요. 값이 분명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돼 있어도 5월은 증가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위로 플러스 아래로 마이너스고 10에서 15가 됐으면 50% 증가한 거고 15에서 18이 됐으면 20% 증가한 거예요. 값은 증가했지만 증감률은 어떻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점수가 처음으로 증가한 월은 언제냐? 처음으로 증가한 월 대부분의 학생들이 3월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3월이 아니다라는 거죠. 3월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2월 달보다 덜 떨어진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으로 증가한 건 몇 월이냐? 바로 그렇죠. 4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월이 처음으로 증가한 월이 되겠습니다. 5월은 증가해 감소해요? 그렇죠. 증가라고요. 증가. 아시겠죠? 그럼 또 하나 간단하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중에 가장 필기 점수가 낮을 걸로 예상하는 월은 몇 월일까요? 가장 낮을 걸로 예상하는 월은 몇 월이다? 그렇죠. 2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2월이 제일 밑에 있는데 이거 제일 낮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2월은 감소했죠? 또 감소했어요. 3월까지. 아시겠죠? 근데 감소 폭이 조금 감소 더한 거지만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3월입니다. 필기 점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월은요? 그렇죠. 5월이죠. 이제 알겠죠? 5월, 4월이 아닙니다. 높이 있다고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4월이 아니라 몇 월이다? 5월이 가장 점수가 높을 것이다. 왜요? 증가인데 덜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분명히 값은 5월이 제일 크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뭐다? 분석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문제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방정식 풀이할 때 하던 방식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과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항상 중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던 것은 집합입니다. 집합을 항상 끝내놔요. 많은 학생들이 집합은 다 알 줄 알아요.
그리고 나가는 게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원, 수투까지 나가는데 이과나 문과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미적분까지 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공통수학 중에서도 방정식을 못하는 학생은 넘기세요. 방정식으로 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칙연산,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인드만 있으면 사칙연산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거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수학 선생님들은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 거예요.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공부 잘했으면 이거 방정식으로 풀 거예요. 풀 수 있어요. 답이 틀리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썬티는 예진이보다 3살 많고 두 사람의 나이 합은 49살이라면 예진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거죠. 이게 써보는 거예요. 썬티가 있고 예진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합이 49살이에요. 49세예요. 자, 지금부터 풀이 시작할게요. 5초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두 사람의 나이 합이 49살이면 나누기 2를 합니다. 나누기 2를 하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24.5세이죠? 24.5세는 두 사람의 평균 나이예요. 몇 살 차이 난다고요? 3살 차이 납니다. 3살 차이 나니까 가운데에서 플러스 1.5세, 가운데에서 마이너스 1.5세 해주면 끝나는 거죠? 썬티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26세가 됩니다. 예진이는 몇 살이에요? 23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진이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정답 1번 23살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게 자료해석적인 풀이 방법이라는 거죠.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합이 49살이니까 나누기 2만 하면 돼요. 그냥. 왜 나누기 2 합니까? 2명이니까. 그러면 24.5세가 나오죠? 여기에서 위로 1.5 아래로 1.5는 3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답 썬티는 26, 예진이는 23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니까 앞으로 자료해석 풀이 방법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5 더하기 206 더하기 195 더하기 200 더하기 200 더하기 206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숫자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6개 전부 다 더해요. 더하고 나온 값을 나누기 얼마입니까? 6해요. 그래야 이 6개의 데이터의 뭐다? 평균입니다. 평균. 근데 문제는 이거 언제 더하고요? 언제 더해서 언제 또 6으로 나눕니까? 오래 걸리겠죠? 이거 전부 더해서 6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해석적인 풀이 방법을 만들었는데 가평균 200 잡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200 가평균 딱 잡으세요.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205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5, 플러스 6, 마이너스 5, 0, 0, 플러스 6이죠?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파란색만 다 더해보세요. 파란색 다 더하면 얼마예요? 12 나누기 6개니까 6. 얼마의 정답은? 2. 그럼 정답은 얼마다? 202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자료해석 풀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응용수리 부분, 즉 적용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원리로 풀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풀이 방식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나 문자를 유추하는 내용인데 아래의 재생값을 이용해서 242번째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자, 242번째.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번째란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번째가 시험제 나오면 무조건 곱하세요. 알겠죠? 번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그렇죠. 곱하시라고요. 그리고 는이 나오면 무조건 나눠두세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42번째 구하시오. 242를 곱하면 돼요. 242는 얼마입니까? 또는 242는 몇 번째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런 원리예요. 잘 보세요. 10, 12, 14, 16, 18, 20이 있습니다. 얼마씩 증가합니까? 2씩 증가하고 있죠?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242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484가 되겠죠? 484가 나왔을 때 곱하기 2는 2의 뭐다? 배수이다.
2의 배수. 자, 2의 배수니까 얼마로 시작이 됩니까? 2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로 시작돼 있어요? 2로 시작하지 않고 얼마로 시작했어요? 10으로 시작했어요. 2로 시작해야 되는데 10으로 시작했으니까 플러스 얼마? 8. 정답 다 나왔네요. 플러스 8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2로 시작해야 되는데 10으로 시작했으니까 플러스 얼마 한다고요? 8. 정답은 492가 답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번째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곱해라. 는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나눠라.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두 번째 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A, 1, C, 3, C, 3. 1, 3, 3, B, 2, C, 3, F 얼마예요? 6이죠. A가 1이고요. B가 2라고 했을 때 그 다음 B는 2니까 D는 4니까 얼마예요? 8.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1, 3, 3, 2, 3, 6, 2, 4, 8 이게 뭐가 있을까요? 곱하고 는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4는 8. 8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A, B, C, D, E, F, G, H. 정답의 H가 답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자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도 나온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이런 문제도 간혹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이런 내용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 4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 있다고요? 기본 이해 문제, 두 번째는 분석 문제, 세 번째는 응용 수리, 즉 적용 문제, 네 번째는 수유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부사관 준비하는데 몇 개 맞아야 합격합니까? 다 맞으면 합격합니다. 근데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다고 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목표를 정해놓고 어려운 거는 넘어가고 쉬운 거 위주로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이러한 원리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25분 동안 시험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몇 문항 맞으면 합격이냐?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건데 부사관은 16개 맞으면 합격선에 들어가고요. 준사관 장교는 18개 맞으면 합격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저 20문항 중에 16개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16개를 다 풀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데요? 유형이 비슷하니까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실 건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거.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놓고 공부하세요. 시간 재고 공부하지 않으면, 시간 재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분명히 실력을 늘지 않습니다. 시간을 꼭 재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원리로 공부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20문항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확실히 나는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자, 조금 비관적인 예로 말씀드려 볼게요. 한 12개에서 13개 정도만 풀었어요. 12개에서 13개 풀었습니다. 내가 20문항 시험 딱 받았는데 13개 풀었어요. 지금 보면 20문항이니까 1번으로 찍으면 5개, 2번으로 찍어도 5개, 3번으로 찍어도 5개, 4번으로 찍어도 5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20문항 중에 한 번으로 찍어도 5개는 맞춰요. 이거 5개 못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12개에서 13개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충분히 12개, 13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12개에서 13개 정도를 푸세요. 이거 풀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12개, 13개는 확실히 내가 풀었죠? 나머지 8개에서 7개 정도, 8개에서 7개 정도는 못 풀어도 됩니다. 우선 놔두세요. 알겠죠? 우선 놔두고 내가 안 푼 문제, 몰라서 안 풀든 시간이 없어도 안 풀든 안 푼 문제는 내가 푼 문제에서 1번과 3번 위주의 정답이 많이 나왔으면 내가 안 푼 거에서요 2번 또는 4번을 일렬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꼭 일렬로 찍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답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일렬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최소 몇 개 맞는다? 2개 맞아요. 아무리 못 맞아도 최소 몇 개 맞아요? 3개까지는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내가 1, 3번 위주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 4개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학생은 몇 개로 떨어져요? 12개, 13개 풀고 2-3개 더 기본적으로 확률상 맞출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학생은 14개에서 15개 맞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붙는 학생은 뭘? 바로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데 16개, 여기 나와 있는 16개를 공부를 하면 대부분이 맞출 수 있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돼요. 그 포인트. 많은 학생이 선생님 저 1점으로 떨어졌는데요. 1점으로 떨어진 거면 크게 떨어진 겁니다. 많은 학생이 한두 문제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로 떨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떨어지면 한두 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붙어도 한두 문제로 붙는 겁니다. 이 시험 자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몇 개다? 16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12개, 13개가 아니라 15개 정도 확실히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건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장교 부사관도 18개까지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혀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출제기관이 카이다, 즉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바로 요 시험을 출제하는데 매회 시험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달 시험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매달 출제합니까? 출제할 수 없어요. 뭐다? 문제 은행식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지난번 시험 나왔는데 이번 시험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기출문제 위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료해석이 암기 과목입니까? 자료해석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기출문제 이거 위주로 풀어보는 사람이 결국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아무리 잘했어도 솔직히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 과목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약 3개월 동안 어떻게 내가 능력을 기르느냐, 어떻게 기출문제 위주로, 가장 정확하게 기출 위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회 기출문제를 앞으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마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문제를 복원을 해서 나왔던 문제를 저희가 유추하고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찍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하셔도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뭐 OX 퀴즈를 한다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왜? 이거 어차피 암기 과목 아니거든요. 암기 과목이라면 여러 가지 패턴으로 공부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시험제 나왔던 거 위주로 그 문제 유형에 대한 거를 내가 공부하고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공부한 유형에 대한 능력을 길러서 시험제 푸는 거예요. 4가지 유형을 패턴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 패턴. 기본 이해 문제, 분석 문제, 적중 문제, 수유추 문제, 패턴별로 문제를 완벽히 끝낼 거예요. 패턴별로. 아시겠죠? 근데 패턴별로 문제를 끝낸 다음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뭐합니까? 이제 모의고사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 OX를 한다니 뭐 이게 정말 필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 뭐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하나 푸는데 25분 넘어가면 그 문제 안 푸는 게 낫습니다. 하나 푸는데 막 2시간 동안 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저 썬티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OT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내일부터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절대 하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 저 자료에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가르쳐본 결과 9분이요. 자료에서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온라인 강의도 등록을 하고 주변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학생들은 대부분이 9분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특히 학원을 다니는 거는 조금 난데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는 많이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거든요. 내가 조금 바쁜 일 있으면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24시간 어떤 사람은 27시간 어떤 사람은 30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다 동일한데 이 24시간을 쓰는 방식은 모두 다 다릅니다. 이 중에 8시간을 잠으로 자는 사람, 3시간을 스마트폰 하는 사람, 2시간을 공부하는 사람, 1시간을 이동하는 사람 여러 가지 패턴대로 24시간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매니저다, 도민준이다. 도민준은 1년이 400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 드라마에서 그래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다 똑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에다가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부터 자료 해석 1시간, 언어 논리 1시간, 국사 1시간에서 매일 3시간씩 공부할 거야. 다짐은 좋아요. 작심은 좋습니다. 작심은 좋은데 24시간에다가 몇 시간을 넣어야 돼요? 3시간 넣어야 되죠? 그럼 몇 시간 해야 돼요? 27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27시간이 아닌데 24시간이 이미 내가 꽉 차 있는 상태인데 3시간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내 공부하면서 바쁘다는 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아닌데 내가 내 공부하면서 뭐가 바쁩니까? 내가 내 거 하는 건데 뭐가 바빠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빠요? 바쁘다는 사람은 핑계예요. 부모님한테 오늘 공부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밥 못 먹는다? 같이 시간 못 보낸다? 핑계입니다. 그거는. 오늘부터 해야 될 거는 24시간 중에 3시간을 더하는 이러한 계획 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절대 실패하니까 오늘 이 OT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절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24시간 중에 내가 8시간 잠을 잤다면 7시간으로 마이너스 1시간 줄이세요. 3시간 스마트폰 했다면 2시간으로 줄이세요. 1시간 줄이세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내가 4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놀았다면 1시간 줄이세요. 그러면은 총 몇 시간을 줄어들어요? 3시간을 줄어들죠? 이렇게 3시간을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비워놔야 새로운 3시간이 들어가서 24시간을 맞춰지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그냥 하루에 24시간에서 3시간 공부할 거다? 19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주무시기 전에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이 강의 듣지 마세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내가 하루에 3시간 동안 앞으로 강의를 드릴 건데 3시간 동안 무슨 시간을 뺄 것인가? 안 좋은 습관, 내 24시간 스케줄 중에 안 좋은 습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것들, 마이너스가 돼도 되는 것들 뺄 게 무엇인가를 정하세요. 알겠죠? 하루 중에 그 안 좋은 습관을 뺄 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안 좋은 습관에다가 더해버리면 그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루 중에 반드시 빼야 될 시간, 마이너스 되는 시간, 인생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시간, 3시간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그거를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데 기록을 해두시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무조건 빼고 앞으로 3시간씩 투자해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러면 3 곱하기 3개월이면 여러분들은 군인의 꿈을 분명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단언컨대 3시간씩 3개월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문제로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마이너스를 뭐 해라? 마이너스 시켰을 때 플러스가 채워지는 거지 마이너스에다가 계속 더하려고만 하면 계속 마이너스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3시간을 어떻게 기획할지를 꼭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제가 시간에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다 좋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올려주시고 제가 답글을 달았는데 이해 못한다? 그럼 제가 동영상으로라도 찍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우리 게시판에 이런 궁금한 점,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지속적으로 올려주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동영상 강의라고 해서 한 방향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을 저랑 피드백하면서 양방향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하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3개월, 좀 더 길게는 6개월 안에 군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 이외에 다른 모든 강사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단순히 강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테니까 무엇이든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썬티의 적중 자료에서 OT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부터 열심히 1강부터 한 강까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